상담하다 보면 돈을 빌렸는데 이걸 못 갚았을 때 왜 사기입니까? 또는 이거 동업관계에서 정상하지 못한 게 어떻게 이게 뭐 횡령입니까?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. 이때 단순히 민사사건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돈을 다 못 갚았다고 전부 사기가 또 아니고, 그리고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도 이게 전부 사기가 아닙니다. 단순히 돈 문제로 전부 민사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. 돈을 정산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그 돈을 받을 때 당시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. 과연 돈을 받을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, 아니면 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원금의 손실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등 그 돈을 빌릴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해요. 이 지점에서 민사와 형사의 포인트가 갈립니다. 구체적으로 사기의 경우와 횡령 배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사기에서는 돈을 받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한 달 뒤에 갚겠다 하고 돈을 받으셨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다른 채무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였어요. 이럴 때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업 용도 자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돈을 빌리셨어요. 이 돈을 사업 용도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사용했을 때는 이때는 또 사기로 엮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셨을 때 실제로 그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는 또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즉, 돈을 받을 때의 설명과 돈 받을 때의 상태가 다른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민사로 갈지 형사로 갈지 갈리는 포인트가 됩니다. 다음,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회사 돈과 개인 돈은 섞어서 쓰면 안 돼요. 이 회사의 돈은 기본적으로 회사 소유의, 즉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우선 횡령이 되려면 이 횡령의 어떤 요건 중에 하나인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. 과연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,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반환했는지, 이런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이 민사 또는 형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 배임 사건에서는 내가 과연 의무를 저버렸는지 여부가 형사사건으로 가는 포인트가 됩니다. 즉, 내가 회사나 아니면 동업자를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지, 그 임무를 어기고 나 또는 제3자한테 이익을 발생시켰는지,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사나 동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,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. 그래서 회사 돈하고 이 본인의 돈, 아니면 또 대표 본인의 돈이 연결됐을 때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사기, 횡령, 배임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첫째로는 돈이 들어온 경위를 정리하셔야 돼요.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언제, 누구한테, 또 어떤 설명을 하고 돈을 받았는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계약서, 카톡, 문자, 녹취, 입금 내역들을 시간 순으로 모아서 정리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 돈을 받은 뒤에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사용처를 정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, 카드 내역, 영수증, 세금 계산서, 거래처, 송금 내역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. 세 번째는 갚으려고 했던 자료도 준비하셔야 돼요. 말 그대로 일부 변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변제 계획을 보낸 적도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네 번째는 회사 돈이라면 이게 개인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회사 업무용을 사용하셨는지 분리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, 업무 관련 지출 자료, 내부 승인 자료, 정산 자료 등을 돈이 오가고 난 흐름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돈 문제가 전부 형사사건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아요. 다만 이게 돈 문제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민사로 치부해버리면 이게 형사사건으로 연결돼서 사기 또는 횡령 배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런 어떤 고소를 받으셨을 때는 내가 한 행위가 사기에 맞는지 아니면 횡령 또는 배임에 맞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. 이만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